안녕하세요. 캠핑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이 필수품인 캠핑 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캠퍼분들이 열 효율이 좋고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등유난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이 등유난로를 사용하시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등유난로를 사고 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사고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유난로 사용 설명서도 정말 여러 번 정독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겨울 캠핑 안전 수칙들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의사항들만 지켜서 등유난로를 사용한다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충분히 안전하게 겨울 캠핑을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등유난로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탑5를 알아보고, 그리고 적절한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 수칙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량 등유 사용. 일단 불량한 등유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깨끗한 등유는 물처럼 투명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관해서 변질된 등유는 색이 노랗게 변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등유가 노랗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직사광선을 받거나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보관하면 색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되지 않아서 수분이나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면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노랗고 불순물이나 수분이 보이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불량등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불량등유를 난로에 사용하게 되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이 불안전 연소가 되는 것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난로에서 불안전 요소가 지속되면 일산화탄소와 유해가스가 발생해서 가스 중독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려는 등유가 불량한 등유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컵에 등유를 담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물질이나 수분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기름은 물에 뜨기 때문에 상하층이 분리가 되니까 수분이 있다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컵에 등유를 채운 만큼 깨끗한 물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뒤에 A4 용지 같은 흰 종이를 대었을 때 물과 등유가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하다면 상태가 좋은 등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난로가 켜진 상태로 이동. 보통 등유난로에 처음 불을 켤 때는 불꽃이 불안정해서 기름 냄새가 조금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텐트 밖에서 난로에 불을 켜고 불꽃이 안정화되면 텐트 안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이 켜져 있는 난로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난로를 이동하다가 넘어졌을 때 등유가 누출되면서 불이 붙는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 자체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로에 처음 불을 붙일 때 냄새가 나더라도 텐트 안에서 불을 붙이시고 창문을 다 열어서 냄새가 빠질 수 있도록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난로가 켜진 상태로 주유. 자는 동안 등유난로에 연료가 부족하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유해가스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 전에는 난로에 등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난로를 껐다 켰을 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냥 난로가 켜진 상태로 등유를 주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등유통으로 난로에 등유를 넣을 때는 등유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유증기가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난로에는 불꽃이 있고 열기도 뜨겁기 때문에 유증기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추워지더라도 창문을 충분히 열어서 환기가 잘 되는 조건으로 만들고 난로를 끈 상태에서 등유를 주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끄는 것처럼 난로에 등유를 넣을 때도 반드시 난로를 꺼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용 범위 이하로 화력을 낮춰서 사용. 난로의 열량에 비해서 텐트의 크기가 작다면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덥다고 난로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화력을 더 약하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로에 표기된 범위 내에서 화력 조절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강제적으로 심지를 낮춰서 화력을 낮추면 불안전 요소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버너를 사용할 때 정말 미세한 약불로 맞추게 되면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불꽃이 불안정하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난로 불꽃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난로에 표기되어 있는 1단계 화력으로 낮췄는데도 내부가 너무 덥다면 강제로 화력을 더 줄이지 마시고 텐트 창문을 더 열어서 온도를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춥다고 환기를 적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충분한 환기가 되어야 합니다. 텐트 안에서 난로를 사용할 때는 난로가 산소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환기가 충분히 안 돼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유해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환기 통로구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텐트 자체에 있는 벤틸레이션은 다 열고 텐트 하단과 상단에 환기 통로구를 만들어 줍니다. 아래로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위로는 따뜻한 공기가 나갈 수 있게 흐름을 주면 환기가 더욱 잘 됩니다. 그리고 환기 통로는 대략 한 뼘 정도, 15에서 20cm 정도 열어주면 충분히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캠핑난로 사용법을 알아보고 적절한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캠핑의 꽃은 동계 캠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겨울에는 캠핑장에 사람들이 비교적 덜 붐비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로 힐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환경에서 따뜻한 음식과 난로의 열기를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겨울 캠핑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캠핑난로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고 집 밖으로 나와서 동계 캠핑을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